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자꾸 떨렸다. 평생 단정하게 매던 매듭이 오늘따라 어쩐지 삐뚤게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긴장할 줄은 몰랐다. 딸의 상견례 자리라니 머리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은 끝내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네.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대답 없는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허공은 무겁게 다시 가슴 위로 내려앉았다. 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내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세라가 환하게 웃으며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빠 괜찮아? 나 있잖아. 그 말에 나는 겨우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문을 밀자 둥근 테이블이 시야에 들어왔다. 반짝이는 접시와 잔, 꽃병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가지런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장우 부모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어머니 장미는 가방 버클을 손톱으로 두드리며 시선을 주지 않았다. 또각또각. 그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더 짙게 만들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예. 그뿐이었다. 나는 웃음을 띄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허전함이 번져가고 있었다. 세라가 옆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힘이 내 어깨를 잠시 세워주었지만 공기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전체 요리가 한 바퀴 돌며 식탁 위에 놓였지만 대화는 피상적이었다. 예의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 옷 아래에는 차가운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모금을 삼켰다. 그러나 따뜻해야 할 국물은 목구멍에서 얼음처럼 식어 내려갔다. 그때 장미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문장이 방 안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친어머니는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세라가 내 손등을 꼭 눌렀다. 나는 그 떨림을 느끼며 천천히 대답을 골랐다. 예, 저는 고모이고 법정 후견인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장미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결혼은 두 집안이 합쳐지는 일이에요? 체면도 세워야 하고요. 신부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죠. 전세 보증금은 반반, 예물은 관례대로. 그리고 차는 최소 E클래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오늘 이 자리가 사랑과 축복이 아닌 거래의 자리로 변해버린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수십 년의 기억을 꺼내왔다. 교복 치마를 다려주던 새벽, 졸업식 전날 밤 작은 양장을 바느질하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배던 순간, 늦은 밤 학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떨며 아이를 기다리던 겨울밤. 서류에는 내 이름이 없었지만 우리 삶은 분명히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는 세라가 스스로 준비한 삶을 존중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아이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세라가 가방을 열었다. 얇은 봉투를 꺼내 장우에게 내밀며 담담히 말했다. 전세는 제가 해결할게요. 브랜드가 이번 분기에 흑자를 냈고 다음 분기에는 입점 확대가 예정돼 있어요. 대출이 필요하다면 회사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장우는 놀라며 봉투를 바라봤고 아버지 장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미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특하네요. 하지만 결혼은 기특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 쪽이 책임질 건 분명히 책임져야죠. 그리고 고모님은 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결국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난다는 뜻 아닐까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어있다. 그 말은 차갑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했다.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에 적히지 않았을 뿐 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세라는 그 순간 다시 가방 속에서 자줏빛 보자기를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보자기로 쏠렸다. 세라는 매듭을 풀어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나무결이 살아있는 인감 케이스와 2장의 서류, 그리고 열쇠 하나가 있었다. 세라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고모 집이 아니에요? 이제 고모님의 집이에요? 작업실 겸 주택을 재명의해서 고모님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예요. 잔금도 다 치렀습니다. 오늘 상견례 끝나고 바로 공증 사무소 가면 돼요.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장우는 놀라 내 얼굴을 바라봤고 장미는 손톱을 멈춘 채 굳어 있었다. 나는 상자의 따뜻한 나무결을 손끝으로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 촉감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장미는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좋은 뜻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엔 신부 어머니 자리가 필요한데 대행을 쓰면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서비스도 있던데요. 밤이 깊어가면 늘 그렇듯 기억은 멀리서부터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숟가락 소리, 억눌린 웃음, 그리고 날카롭게 부서지던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방 안의 공기마저 그대로 느껴졌다. 묵직하고 차갑고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공기.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아직 세라가 5살이던 무렵, 병원 복도에서 웅크려 있던 아이의 작은 등을 내가 처음으로 안아 올렸던 순간, 여동생은 수술대 위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멍하니 복도 불빛만 바라보다가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차가운 의자 위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자 작은 팔이 내 목을 꼭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앞으로 이 아이의 울음을 대신 받아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걸. 하지만 세상은 그 다짐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주민등록 등본에 내 이름은 없었다.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의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적으면 늘 물음표가 따라왔다. 어머니 성함이 아닌데요? 친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고쳐 쓰고 법원에서 받은 후견인 증명서를 꺼내야 했다. 종이 한 장이 우리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늘 남 같다는 말도 들어야 했다. 나는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혼잣말을 했다. 나는 엄마가 아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낼 거야. 나는 아빠도 아니지만 이 아이의 세상은 내가 만들 거야. 그 다짐은 고된 날마다 내 어깨를 다시 세워주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세라는 빨간 머리띠를 하고 내 손을 꼭 잡았다. 교문 앞에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사진 찍자 하며 까르르 웃었지만 세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당당히 말했다. 아빠, 우리도 찍자. 아빠?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사실 나는 아빠도 엄마도 아니었지만 세라는 세상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로 나를 불렀다. 그 순간 알았다. 서류에 없는 이름이 우리 삶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세라는 잘 자라주었다. 나는 더 바빠졌다. 생활한복을 만들며 밤마다 재봉틀을 돌렸다. 낮에는 학원에 데려다 주고 밤에는 택배 상자를 붙들며 허리를 굽혔다. 손등은 늘 거칠게 갈라졌지만 아이 도시락통만은 반듯하게 챙겼다. 혹여라도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시선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늘 2배로 애썼다. 중학교 졸업식 날 세라는 양장을 입었다. 그 옷은 내가 손바느질로 만든 것이었다.
밤새 실밥을 정리하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배었지만 나는 그것마저 감추고 옷을 완성했다. 세라는 무대 위에서 활짝 웃었고 졸업식이 끝난 뒤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빠, 나 이 옷 평생 기억할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솟구쳤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부족했을지 몰라도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부모로 자리하고 있음을. 세월이 흘러 세라는 대학에 갔다.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돌아와서는 나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화장품 브랜드 만들어 보고 싶어? 나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해봐라. 힘들면 아빠가 뒤에 있잖아. 그날 밤 세라는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다시 다짐했다. 그래,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세라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새벽마다 택배를 포장하고 낮에는 거래처를 만나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서 홍보 문구를 다듬었다. 손끝이 닳아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몇 년 뒤 세라는 브랜드를 키워냈다. 첫 흑자를 냈다는 소식을 전하던 날 나는 눈을 감고 여동생에게 속삭였다. 너도 보고 있지? 내 딸이 이렇게 자랐어? 이 모든 기억들이 상견례 자리의 대화와 겹쳐졌다. 세라가 내민 서류와 열쇠, 그리고 당당한 선언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느꼈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보호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내 보호막이 되어주는 어른이구나. 그러나 장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뜻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엔 신부 어머니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대행을 쓰면 어때요? 요즘 그런 서비스도 있던데요? 그 말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대행.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쌓아 올린 기억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말 같았다. 하지만 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행은 필요 없어요? 저는 고모의 딸이고 고모는 제 엄마예요. 호적에 없던 이름을 이제 제가 적을 거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장우가 황급히 나섰다. 자기야, 그렇게까지는? 그러나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체면을 위해 고모의 시간을 깎아내는 건 잘못이에요? 제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가족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가 뜨겁게 전해졌다. 나는 알았다. 오늘 이 자리는 협상의 자리가 아니라 선언의 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식탁 위 음식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제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식사하시죠? 음식이 식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세라야, 고맙다. 네가 나를 아빠라 불러준 시간들이 내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이름을 지켜주는구나. 그 말은 차갑게 파고들었다. 대행.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런데 세라가 웃었다. 맑고 단단한 웃음이었다. 대행은 필요 없어요? 저는 고모의 딸이고 고모는 제 엄마예요. 호적에 없던 이름을 이제 제가 적을 거예요.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장우가 중재하려 했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체면을 위해 고모의 시간을 깎아내는 건 잘못이에요? 제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가족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가 뜨겁게 전해졌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는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식사하시죠? 음식이 식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세라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했다. 그날 상견례는 끝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버렸고 웃음 대신 남은 것은 깊은 정적과 차가운 기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도 한동안 차를 움직이지 못했다. 세라가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빠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끝내 삼키지 못한 말들이 차창에 부딪혀 되돌아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세라는 곧장 거실불을 켰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와 열쇠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이건 그냥 받아? 나 이미 결정한 거야? 나는 손사래를 쳤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세라는 고개를 저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빠 덕분이잖아. 나는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빠를 지켜야 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그동안 내가 해온 수많은 선택들이 떠올랐다. 호적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던 세월. 어쩌면 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건 아닐까? 늙고 병든 뒤 짐이 될까 두려워서 호적이라는 두 글자를 끝내 외면해 온 건 아닐까? 나는 세라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원하는 거니? 내 딸로 입적하는 걸? 세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아빠 딸이야. 사람들 말대로 호적이 없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내가 계속 입적하자고 말하는 건 아빠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야. 아빠는 이미 충분히 내 아빠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묵혀두었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세라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수십 년의 세월을 녹여내듯 번져왔다. 며칠 뒤 나는 법원으로 향했다. 낡은 복도, 오래된 의자,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느껴지는 종이의 차가운 질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나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입양신고. 펜 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았다. 마치 수십 년간 기다려온 빈칸을 이제야 채우는 듯한 기분이었다. 법원 직원은 무심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접수되었습니다. 심사 후 통보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서 나는 오랜 세월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세라에게 말했다. 됐다. 이제 곧 통보가 올 거야. 세라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진짜? 아빠 진짜 이제 내 아빠가 되는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내 딸이었어. 다만 이제 세상에 알게 될 뿐이지.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장우 쪽에서 연락이 왔다. 장우 어머니가 따로 만나고 싶다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다. 식당 한쪽 룸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전날과는 달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사돈 어른 섭섭하셨죠?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사돈. 어제까지는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딸이 마음에 들어요. 생활력도 있고 똑똑하고. 다만 제가 까다롭게 굴었던 건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려고. 나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씁쓸함이 번졌다. 사랑을 시험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한 건데.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어때요? 애들 마음은 어른이 풀어주면 금방 돌아오지 않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아이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세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라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결혼 안 할래? 나는 놀라 물었다. 왜? 아직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이제 알았어. 그 집안에 들어가면 아빠를 계속 부정해야 할 것 같아. 나 그럴 자신 없어.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세라야.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지 견디기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은 흘렀다. 입양 심사 결과가 통보되던 날, 나는 봉투를 열며 손이 떨렸다. 허가.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 공식으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세라는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나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단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내 딸이 이제 내 딸이야. 내가 못 지켜준 걸 내가 끝까지 지켰어. 그날 밤 세라는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키가 있었다. 아빠, 이거 선물이야? 나는 놀라 물었다. 이게 뭐니? 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벤츠키? 원래 상견례 끝나고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했어.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못 줬잖아. 그래서 이제야 주는 거야? 나는 눈앞이 흐려졌다. 세라야, 이런 건 필요 없어. 아빠는 내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자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야. 내가 잘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아빠, 나는 평생 아빠 덕분에 행복했어. 이제는 내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세라가 내 등을 토닥이며 웃었다. 아빠, 울지 마.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동생에게 말하듯 속으로 중얼거린다. 걱정 마. 내 딸 내가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친부녀라 부르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전부였다. 호적이라는 글자 따위가 아니라 손끝의 온기와 눈물의 무게로 이어진 부녀였다. 라디오 앞에 앉은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 미안함을 오래 품고 계신가요? 그 미안함은 때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서류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란 걸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세라야, 네가 있어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다.